세 번째 발표자는 AI 연기 학문의 다양성과 융합인재 양성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원 곽진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곽진선입니다. 오늘 AI와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경제, 사회보다 기술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진 정말 과기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배수민 소장님께서 AI의 경제적 임팩트를 위한 어떤 요소로서 이노베이티브 에듀케이션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연계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트너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2024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10가지의 전략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 위험, 보안, 머신러닝 등 미래에 관련된 기술의 절반 이상, 즉 50% 이상이 인공지능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 기술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 흐름입니다. 대개 기술은 기술로서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발현이 되면서 이게 다시 경제, 사회, 문화, 일자리 같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주도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특이하게도 반대 방향의 흐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안현실 교수님께서 발표 때 언급을 해주신 유저 파워 시프트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상에서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산업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인데요. 프로슈머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에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인데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친 용어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 형태가 이제 미래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바로 이 프로슈머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기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의 관점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기술 특성에 해당하는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대단히 인간과 닿아 있는 기술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심리, 그리고 인지에 대한 영역을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통해서 기술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인간과 대단히 닮아 있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 인공지능을 접할 때 대단히 친근하고 그리고 뭔가 나와 닮아 있지 않은가?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기술 수용성을 높여서 다음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산업혁명에서도 기계라던가 전기, 통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대중들이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을 접한 적은 있지만 다음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생활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친숙함을 느낀 적은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이것이 인공지능이 가진 또 다른 기술과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인공지능 기술은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과 기술 성숙도가 대단히 높아지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타 기술, 산업과 결합하면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지는데요. 우리는 기술이나 산업, 이런 필드에 있는 지식들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인 지식과 이 도메인 날리지가 결합하면서 대단히 완성도 높은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융합적 사고라던가 결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 필드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결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최초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빅테크 글로벌 펌들에서 인공지능 분야 채용을 할 때 이제 전공을 하신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을 전공한 분들을 같이 채용함으로써 팀을 꾸리고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가진 어떤 융합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가진 두 가지 특성,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융합을 통해서 큰 시너지를 낸다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그 다학제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인지과학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인간을 닮은 기술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신경과학과 같은 그 기본적인 학문을 골자로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행정학,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미학 같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아주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커넥션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정모 교수님께서 무려 2010년도에 그린 그 도식화 그림입니다. 최근에야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고려가 되기 시작한 마케팅의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윤리까지 담고 있어서 정말 그 과연 대학자가 가진 이 인사이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조금 찾다가 최근에 이런 관련된 그 피겨들을 정리한 것들을 유사한 걸 찾게 됐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형 그 테크놀로지 컨설팅 펌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만큼 명료하고 이해가 잘 되게 그린 그림은 아니어서 좀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R&D 생태계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R&D 생태계에서 혁신 주체를 산학연, 그래서 연구소, 대학,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식이 흘러간다고 그동안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구소나 지식에서 그 과학기술, R&D의 영역을 시작을 하면 이것이 응용의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제품으로 개발되는 형태를 띄어왔는데요. 지금은 이 디지털 전환이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식이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사이언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혁신 주체들에서 지식이 흐르는 형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식이 축적되는 동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시장으로 흘러가는 방향성도 이제 양방향성으로 기술에서 시장, 시장에서 다시 기술로 흘러가는 양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이 R&D 생태계 내에서도 세 가지 혁신 주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그 동시성을 갖고 있어서 이 인공지능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성을 가지고 이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제가 전년도에 했던 연구인데요. 첨단 산업 분야 쪽에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그 전공 지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날리지에 해당하는 영역, 즉 도메인 지식, 그리고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과 같은 것들이 결합해야 되는 소프트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연구 결과였고요. 지금 특히 인공지능 부분은 이 도메인 날리지의 결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문 다양성을 포용한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해외에서 이제 연구를 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의 결과도 비슷한데요. 그 전년도에 데이터 사이언스 앤 어널리틱스에 게재된 페이퍼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다중의 학문으로도 협업을 하고 다시 다학제적으로 약간 일부의 결합, 그리고 트랜스 디스플리너리라고 해서 완전히 초학제적으로 결합할 때 훨씬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특히 문제를 진단하고 사고의 방식을 변화해서 적용하고 해결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세상을 위한 어떤 융합의 형태는 앞에 말씀드린 해외 저널은 이제 스템 워크포스, 즉 이제 이공계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페이퍼였고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한 단계 높은 이제 초학제, 트랜스디스플리너리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전년도 저의 정책 연구 결과인데요. 이공계 분야의 결합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제학, 이제 더 많은 분야들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화학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융합인재 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 융합인재에 대한 고민은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 뭐 전 세계 이제 탑티어급의 그 스쿨들이죠. 하버드나 스탠포드, 옥스포드에서는 융합인재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그 인재를 양성하는 지향점이
사실 이제 국내 이제 교육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융합인재의 골과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인지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은 이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한 학과인데요. 이런 학과에서는 사실 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수강을 하고 이 학문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과목이나 모듈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연스러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적인 거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한다고 해서 학과나 전공의 명칭 등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그 학문의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해당 지식에 대한 전통과 그 깊이를 전달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춰볼 때 이제는 뭐 융합인재의 양성이 어딜 가나 필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앞에 안현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인간의 마지막 영역, 그 창의성의 그 뉴 컨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방법은 어찌 보면 당연한 네 가지의 조건들이지만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아직 디파인된 바가 없는데요. 당연히 그 스스로 자발적 학습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제시한 2번, 3번, 4번이 국내 교육 현실에서 대단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방식의 사고와 그리고 이것들을 상대방과 교류를 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 빌딩을 해나가는 훈련이 사실 그 우리나라 교육에선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뭔가 교실에서 클래스메이트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 우리 이거 사회적 그 수능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이쪽에 의견이 많아 보인다 이러면은 뭔가 튀는 의견, 나만의 독특한 사고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이제 융합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의 기법이라던가 문화도 반드시 뒤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융합인재를 통한 그 인공지능의 미래 이미지는 한 이 정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공자나 그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실질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기술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그 새로운 개념에 기반한 위험성을 이제 미리 감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지난주였나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그 오픈 AI의 그 챗GPT가 결합한 형태의 머테리얼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인간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저는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간과 기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질서의 정립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그동안은 뭔가 실질적이지 않고 그 수익이나 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철학이나 인문, 법학 이런 것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의 영역이 오히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합을 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고 부가가치를 생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년에 그 챗GPT가 등장했고 올해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은 어떻게 변할지 저는 뭐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사고 기법을 가지고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새로운 인재상의 등장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진선 박사님.